네, 안녕하십니까. 선문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황금 교수입니다. 제가 앞으로 한 10번 정도 이 극강, 언론과 방송 파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번 정도 강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대개 이제 큰 내용은 두 개 정도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언론의 어떤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어떤 이슈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 예를 들면 언론의 자유, 또 언론의 뭐 공정성, 또 언론의 무슨 공공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부분에 한 몇 개 강좌를 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 요즘 미디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체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 기존의 매체들도 또 많이 위기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상업화 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요즘 매체를 논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언론의 어떤 산업적 문제, 그러니까 이게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또 언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또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미디어들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러한 환경이 변하면서 기존의 미디어들 간에 또 어떤 갈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뒷부분에 두 파트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강의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일반 시청자들도 아마 TV를 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 매스미디어를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가 뭐 위축되고 있다. 뭐 아니면 뭐 국가가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또 국회나 이런데 뭐 국회의원들 중에는 우리나라가 언론 탄압을 많이 하고 있다. 뭐 무슨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 또 그것이 맞을까? 또 그게 어느 정도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언론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최상위에 있는 개념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자유일 겁니다. 물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얘기가 뭐 오늘날 갑자기 생긴 건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는 이미 1700년대, 1800년대 우리 막 어떤 자유주의 이념이 싹트기 시작된 그런 시절에 여러 가지 성각자들에 의해서 언론의 자유는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철학적으로 정치 철학적으로 뭐 이런 그 논의가 됐던 뭐 여러 뭐 밀튼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있지만 실제 이것이 법으로 명문화된 것은 미국의 수정헌법 1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 언론학을 가리킨다, 언론 사상을 가리킨다. 그러면 제일 먼저 꼭 가리키는 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의 수정헌법 1조입니다. 근데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요, 사실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미국은 헌법이 없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수정헌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이 없다는 얘기는 전혀 없는 거 아니고 몇 개의 중요한 조항만 필요했을 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없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게 바로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조항입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수정헌법 1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또 언론 출판의 자유와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법이 있는가 싶은데 좀 의아하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왜 종교회의가 제일 먼저 나올까 하는데요. 사실은 이 미국의 그 독립의 역사를 보면 미국은 청교도들이 넘어와서 만든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미국 신대륙이라는 나라에 넘어왔을 때 제일 중시 여긴 것이 바로 뭐냐면 종교의 자유였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구대륙에서의 어떤 이 종교 어떤 구교로부터의 그 신교도들이 탄압받으면서 그것이 이제 이 사람.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세계적인 종교 왕국입니다. 모든 종교에 자유롭죠. 그래서 뭐 좀 우리가 봐도 좀 이상한 종교들도 여기 많습니다. 또 이 사람들의 또 하나의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넘어와서 미국이란 나라를 만들 때 중요한 거는 중앙의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수정헌법 1조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이 사람들은 언론 출판의 자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집회도 자유롭고요. 언론 출판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럼 미국이 과연 법이 없는가? 미국도 있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언론에 관한 법을 안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야? 이거 위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한정 자유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걸 그 나중에 뒤에 그건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 내용은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는요, 개인의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바로 인권선언, 사람들, 인간의 표현의 자유의 권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엔이 선언한 유엔 세계인권선언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인권선언은 언론의 출판사의 자유가 아니라 개인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의견의 자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혼돈하면 안 되는 게 두 개 같은 맥락이면서 조금 다르죠. 앞에 거를 조금 우리가 협소하게 해석을 하면 언론사의 자유 같잖아요. 언론인의 자유 같잖아요. 언론과 표현의 자유니까요. 출판의 자유니까. 그런데 후자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섞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 언론 출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곧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의견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유라는 거죠. 이게 이제 뒷부분에 얘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좀 더, 그러면 그러면 우리 세계적으로만 이게 있느냐? 우리도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21조에 아주 명확하게 그랬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건 수정법 1조하고 별 자유 없죠. 그 다음에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허가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있는 신문법은 뭐고 방송법은 뭐고 최근에 뭐 방송사업자를 허가하느니 안 하느니 재허가하느니 안 하느니,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다 위헌을 하고 있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뭐냐면 헌법에서 얘기하는 이 절대 언론 출판의 자유, 이른바 표현의 언론사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허가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까지 세 가지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두 개의 킥한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첫째, 언론의 자유, 언론사의 자유, 언론인의 자유. 이것은 그 자유의 궁극적인 주체는 국민, 시청자, 독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언론사가 무조건 자유로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평가할 때 굳이 언론사가 얼마나 외부로부터 자유냐 이걸 평가할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자유를 가지고 국민들의 정말의 그 자유를 제대로 실현해 줬는가, 이것을 우리가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가 누리는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 책임성이 부여되는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자유를 준다. 예를 들면 뭐 개인에게도 어떤 자유를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너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이건 독재 국가에서나 있는 얘기죠. 근데 너가 자유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 그만큼 네가 자유로운 만큼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자유주의 국가에서의 우리가 자유 개념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과거 독재 국가 시절이라든지 뭐 군부 시절이라든지 이런처럼 허가나 검열을 막 하고 뭐 사전 검열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실제 지금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많이 잊혀졌습니다만은 우리가 불과 80년대까지만 해도 언론사에 정부의 사전 검열관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주둔이란 말이 그렇습니다만 거기 주재하고 있었고 사전에 검열했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어떤 날은요, 신문이 이렇게 가위질을 해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면은 허언에 비어있기도 해요. 또 어떤 날은 또 이런 어떤 뭐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빨간 매직으로 그어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절대적인 자유를, 물론 그 당시에는 제약을 받았지만 그런 자유는 우리가 뭐 제약은 못하겠지만 그런 책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시청자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데 왜 요즘 보면은 제가 이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사진들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죠? 보시면 이게 이제 저 왼쪽에 있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 이제 언론사에 지금 방송사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두 분 다. 근데 이제 그 언론 노조의 그 파업 때 여러 가지 슬로건들인데요. 보면 방송 독립, 언론 자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언론 장악 중단하라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들어왔죠. 이게 단골 메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언론사가 파업을 한다. 예를 들면 무슨 이유가 됐든 방송사가 파업을 한다 그러면 항상 저 구호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골 메뉴입니다. 그래서 뭐 알다시피 이런 내용들이 근데 왜 이런 게 나올까? 그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맞을까?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한번 지금 나온 얘기를 한번 봅시다. 첫째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언론의 자유가 왜 필요하냐면 언론사가 자유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구현해 줘야 되는 기구로서의 역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언론사가 너 맘대로 누려라 라고 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를 누리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 실천력이 있어야지만 그걸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도구적 자유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게 힘드냐? 왜 그러면 이 완전한 자유를 언론사가 누리기 힘드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통제 요인이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 요인이 존재하죠. 우리가 보통 언론사를 통제하는 요인을 두 가지로 보는 자유를 압박하는 요인. 첫째가 뭐냐면 국가가 아예 가지고 있는 방송사. 우리나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방송사들이 있긴 있습니다. 신문사도 있긴 있는데요. 옛날 같이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하지 않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통제를 안 받는 여러 가지 방송 시스템이나 언론 시스템을 국가가 보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통제를 많이 받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800년대 초반에 영국에서 신문이 어떤 신문이냐면 정당신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파티 페이퍼라고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영국이 이제 파티 페이퍼라는 거는 영국이 신문이 초기에 등장했는데 그 당시 왕조 국가들이 신문을 굉장히 탄압을 했어요. 탄압을 하니까 신문사들이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당시 신문을 만든 사람들은 국가가 무슨 국가 반역죄, 신성 모독죄 이런 거로 막 갖다 처벌을 하고 하니까 신문사들이 아예 정당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당지다. 우리가 파티 페이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당지로 하니까 그러면 정당이 보호해주죠. 왜냐면 정당은 국가가 함부로 이게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럼 그 정당 안에 들어가서 정당의 그 여러 가지 목소리를 대변해주면서 명목을 유지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신문사는 이제 그 뒤에 점점 상업신문으로 바뀌게 되면서 정당으로부터 튀어나오고 이제 어떤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전달해주는 언론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 여러 가지 언론사도 옛날같이 1인 언론사들이 요즘 많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기존에 좀 그래도 그럴듯한 언론사, 신문사, 방송사 하려면 돈이 꽤 있어야 됩니다. 만만치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경제적 희소성이라고 하는데요. 경제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면 제대로 된 돈을 우리가 언론사들이 대부분 돈 버는 게 광고 수입 아니면 또 직접 구독료라든지 시청료 이런 걸 받아서 운영하는데 신문사 세가 약하고 또 별로 방송사가 별로 그렇게 힘이 없다. 그러면은 돈을 못 구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돈을 어디 딴 데서 얻어야 되겠죠. 그럼 얻으려면은 그 돈을 받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여러 가지 언론 행위를 할 수가 있죠. 이걸 우리가 흔히 사이비 언론이라고 하죠. 그럼 이 사이비 언론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언론사가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올바른 사실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 자유를 위축시키게 되죠. 그래서 언론사와 언론인이 외부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들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의 자유, 언론인 자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무한하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좀 어느 정도 사회적인 돈. 그래서 방송은 허가하기도 합니다. 왜 할까요? 방송을 허가할 때 여러 가지 따집니다. 뭘 따질까요? 첫째는 너 이걸 몇 년 동안 네가 저 외부로부터 압력 안 받고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있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 사람이 어떤 정치적 지향성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조사해서 허가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방송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기도 하죠. 뿐만 아닙니다. 얼마 이상 못 갖는다. 한 사람이 언론사를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얼마쯤 되면은 이 사람이 제 마음대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라고 하는 수상이죠. 이 사람은
언론 제보를 해가지고 수상을 장기 집권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사람이 언론을 다 지배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소유나 이런 지분도 제한하게 되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언론이 만들어낸 내용물에 대해서 사후에 심사도 하고 규제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언론의 자유는 여기서 언론인의 자유는 방임적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책임이 수반되고 국민들의 제대로 된 언론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최근에 이제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그 세계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측정하는 기구들이 있어요. 뭐 미국 대표적인 게 프리덤 하우스 같은 회사입니다. 이런 데도 있고요. 뭐 이제 뭐 그런 몇 개가 있는데요. 그리고 좀 뭐 국경 없는 뭐 기자회 이런 데서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국경 없는 기자회는 약간 좀 성향이 좀 진보적입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의 어떤 절대 자유를 좀 중시 여기는 부분이 있고 프리덤 하우스는 약간 보수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언론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독립되어 있는가 중시 여깁니다. 근데 이 지수가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최근 한 2, 3년 동안 지난 정부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이 진보 진영이나 특히 야당이나 뭐 이런 또 노조나 이런 데서는 정부가 이 정부 들어와서 언론 탄압이 심해졌다. 우리 자유가 위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의 언론의 자유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정치적인 요소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예를 들면 매체는 많아졌고요. 최근에 인터넷 매체가 엄청 커지고 있고요. 광고 시장을 인터넷이 지금 거의 한 지상파 방송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쪼들리게 되니까 언론사들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런 상업적 어떤 유혹에 굉장히 취약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재밌는 게요.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를 보면 언론 자유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아주 높은 그 미국 뭐 이런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이 아닙니다. 최고 위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아주 언론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 그리고 국가가 재정적으로 완벽하게 돈을 해주는 그런 나라들이 비교적 언론 자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선진국들이고요. 근데 그 나라들도 최근에 이런 미디어 환경의 경쟁이 심하고 지금 상업적 경쟁이 심해지면서 재정적 압박을 받으니까 언론의 자유 정도는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해주고 국민을 대행해주는 기구라면 그러한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국가가 얼마나 보호해주기 위해서 제도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의 방송사나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보도들을 보면 몇 가지 사례를 보면 과연 언론인이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곧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걸 알려주느냐. 이건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요. 작년에 있었던 사건만 몇 개 들어보면 첫째가 세월호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 보도는요. 물론 그 보도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국민에게 참혹한 어떤 그런 기억하기 싫은 사건이지만 언론사 그 당시 방송사들이 보여준 태도는 사건의 본질을 벗어나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갈등과 정쟁만 야기하는 그런 보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건 자체가 과연 이게 어떻게 왜 일어났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앞으로 어리 할 거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언론이 추적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여야가 어떻게 싸우고 있고 1년 내내 그 보도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갈등만 더 조작하고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 국민들에게 제대로 역할을 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보도가 하나 더 있죠. 문창극 후보, 총리 후보 보도입니다. 사실은 그 보도 내용은 우리가 좀 알겠지만 사실을 제대로 보여줬는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왜? 국민들에게 문창극 씨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면 그 사람의 사실을 전반적인 걸 다 알려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왜 그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고 하는 것들을 다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그 부분의 일부만 발췌해서 보여주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사실은 총리가 후보가 중도 사퇴되고 국가가 국정이 공백 상태가 오고 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땐 제대로 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연말에 있었던 연말인가요? 뿌리 깊은 미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프로그램은요. 사실 자체도 많이 왜곡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러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지향적인 요소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반대되는 의견에 대한 균형된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방적인 보도를 일방적으로 내보냈어요. 사실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고 있으면 그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완전히 역사를 왜곡되게 알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언론사들이 이렇게 자유로운 보도를 마음대로 했다고 해서 난 자유롭다, 나는 외부 게이트키핑 안 받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실제 문창극 후보 보도나 뿌리 깊은 미래나 이런 것들은 방송사 내 스스로 외부 통제 없이 지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잘했느냐? 잘 못한 거죠. 그렇게 되면 국가가 여러 가지 사후에 심의도 하고, 그죠? 또 뭐 그런 것이 하지 않도록 내부적인 어떤 게이트키핑 시스템도 국가가 정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언론사나 언론이 누리는 자유는 결국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장치들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는 한마디로 하면 절대 권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론인은 무조건 자유로워야 되고 언론인은 나는 뭐 무엇을 해야 돼? 맞는 얘기입니다. 그걸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한 책임을 사람이 완벽한 이성적인 인간이 아닌 한 그거는 사람은 아주 공정하고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그럴 수 없는 거죠. 이성적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한 그 국민의 여러 가지 알 권리를 위해서는 스스로 견제할 수 있는 자율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고 그것이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지금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언론인은 뭐 국가 권력 모든 것부터 무조건 자유로워야 된다. 진짜 뭐 우리는 어떤 통제도 안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뭐로 지금 우리 사회가 잘못 생각하고 있냐. 언론인들이 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호로 상당히 좀 돼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언론 노조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슬로건들을 보면 많이 비판받는 게 이게 너무 자기 이기주의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최근에. 그래서 언론의 자유는 그래서 최근에 언론의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학계에서는 옛날에는 모든 언론사가 그냥 지고지순의 진리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인 괜찮았어요. 우리나라 독립신문 이래 일제 강점기 시대도 그랬고 해방 이후에도 그랬고 언론인은 지사였어요. 지사.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적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완벽체라는 생각, 인격적으로 완성체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보내는 건 누가 내본 간에 어쨌든 그걸 믿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엔 그렇지 않다. 언론은 뭐냐? 사람들이 다 생각이 자유롭기 때문에 어떤 언론도 아주 진리를 내보낼 수 없으므로 다양한 얘기를 목소리를 하게끔 한다. 그럼 다양한 목소리를 내보내면 그 다양한 목소리를 내보내는 사람들이 그거를 그 중에 일반 국민들이 선택해서 어느 게 옳은지 판단하게 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지금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는 언론의 자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작정 그냥 어떤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어떤 통제를 안 받는 것을 자유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국민들의 어떤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언론인들이 누려야 될 일종의 권리가 아니라 그건 책임이다. 스스로 자유로워진다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이제 더 이상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